네, 안녕하세요. 박윤정입니다. 이번에는 유전암호 번역 연습에 대해서 볼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동 투표를 보고 이제 연기서열을 해독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관련된 교과서에서 관련된 내용이 154, 155, 156 이 세 차례에 걸려서 나와 있고요. 이 연습을 해보면서 이제 돌연 변이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새롭게 이제 주어지는 프린터가 있죠. 거기에 이제 연습용으로 이렇게 염기서열을 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 첫 번째 과정이 여러분들 전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죠? 유전자 전사. RNA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나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메신저 RNA가 전사된다. 단백질을 유전자 발현될 수 있는 RNA다. 전사될 때 생성되는 메신저 RNA 염기서열을 쓰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주형이라 했죠. 그쵸? 그러면은 얘를 틀로 해가지고 여기에 염기서열이 두루루룩 첨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해줬어야 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자, RNA 전사를 할 때 전사 방향은 5에서 3으로 이동한다는 거, 요거를 까먹었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단백질 번역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5에서 3을 기억하라고요.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5에서 3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주형이 얘가 주형이죠. 얘가 주형이고 얘가 합성되는 RNA인데 얘가 RNA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합성이 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합성이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5에서 3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주형 가닥을 보시면은 얘랑 방향이 3, 그럼 거기가 3이면 이쪽이 5겠지. 즉 RNA와 합성되는 RNA와 주형 가닥은 서로 방향성이 어떻다?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DNA의 이중 가닥은 서로 방향성이 반대다. 요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쨌든 전사되는 RNA와 주형 가닥은 서로 방향성이 반대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프린트에다 그거를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나를 주형으로 메신저 RNA가 전사할 때 생성되는 메신저 RNA 염기서열을 쓰세요. 자, 방향성을 제시하라고 했죠? 자, 일단 주형 나를 보시면은 방향이 여기가 3, 여기가 5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전사되는 RNA 같은 경우는 얘랑 방향성이 반대여야 되니까 5, 3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염기서열과 서로 상보적인 염기를 여기다가 쭉쭉 써주시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이걸 언제 하고 있어? 그쵸? 자, 그러면 힌트가 있어. 얘랑 상보적인 거, 주형과 상보적인 애는 누구예요? 비주형 가닥이지, 이게. 그쵸? 여기 있는 비주형 가닥, 얘랑 상보적입니다. 그쵸? 그리고 비주형 가닥의 서열은 생성되는 RNA와 염기서열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고 읽으면 돼요. 단 뭐만 조심해서, T랑 U만 조심해서, 그것만 바뀌는 거를 조심해서요. 네. 그래서 보시면 메신저 RNA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귀찮거든요, 솔직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아니라, 이건 좀 여담인데, 얘가 아니라 가를 주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의 방향성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향성과 반대로 한 다음에 이제 요 서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지. 그렇죠? 단 여기서 주의할 거, 단백질 번역도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 5에서 3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된 메신저 RNA를 가지고서 번역을 시도를 할 때는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항상 번역 방향은 5에서 3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처가 가능하실 거예요.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방향성까지 따지는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진짜 악독한 문제집 아니면은 잘 나오진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악독한 사람인 걸 인증한 꼴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사와 번역을 진행하시면 된다. 자, 그럼 진짜로 이제 번역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용해서 번역되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쓰세요. 자, 코돈표는 여러분들 옆에 준비가 돼 있죠? 그쵸? 자, 지금부터는 코돈표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과학 2를 수능 과목으로 본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안 부족하거든요. 물론 표는 주긴 하지만.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뒤로 하고 진짜로 이제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코돈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개신 코돈과 종결 코돈이 있다. 번역의 시작은 게시 코돈부터, 그리고 번역이 끝날 때는 종결 코돈까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실제로 해볼게요. 메신저 서열을 읽어 나갑시다. 어디까지? AUG가 나올 때까지. AUG가 게시 코돈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3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AUG가 여기 이거는 이제 여기다 쓸게요. 번역 결과가 메사이오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CU가 뭡니까? 프롤린이네요. 그 다음에 AAA가 라이신, 그리고 GUC가 발린이에요. 그 다음에 UGA인데 얘는 종결이죠. 그쵸? 종결 코드에는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없다. 자,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이렇게 4개짜리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볼 거예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염기 서열이 바뀌어 버리는 거. 그래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 DNA 사슬 나의 20번째 염기 T가 돌연변을 일으켜 A로 변하였다. 프린트에도 나와 있겠지만 나의 20번째다 라고 하면은, 자, 이 초보자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읽어 나갈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뭐에서 뭐라고? 5에서 3이라고. 자,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얘가 뭘로 변했다고? A로 변했다고. 제가 A로 변했어요. 자, 코돈표를 참고해서 예상하는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서열을 쓰세요. 자, DNA 주형 가닥이 변화됐다. 당연히 뭐도 변화됐다. 메신저 RNA도 변화됐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여덟, 열아홉, 스물. 이거 뭐가 매치가 안 되네. 잘못 만들었다, PPT. 어쨌든 그렇다 쳐봅시다. 어쨌든 여기서 A가 바뀌었다면은 얘도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뭐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A와 상보적인 유라실로 바뀌었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생각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AUG 여기서부터 하나, CCU, UAA네. 얘가 이제 A는 바뀌었으니까 UAA가 뭡니까? UAA 종결이네요. 종결. 그쵸? 그러면은 바뀌었는데 CCU까진 그대로. 그다음 끝이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염기서열 하나 바뀌었다고. 이러한 단백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다른 것도 볼게요. 원본은 냅두고 원본은 냅두고. 자, 그 다음에 4번. 잠깐만, 4번 볼게요. 이 DNA 사슬 나의 17번기 17번째 염기 C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결실되었다. 결실은 뉴클레오드가 사라졌다. 코돈표를 참고해서 예상되는 폴리페타이드 아미노산 서열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17번째 가봅시다. 얘네 C가 삭제됐다. 그럼 당연히 메신저 RNA도 하나, 둘, 셋, 넷. 얘가 삭제됐다. 이렇게. 그래서 삭제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번역을 해보자. 어떻게 될 건가? 자, 보시면은 당연히 AUG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G 없어졌으니까 UCU로 가겠지. 그죠? GAC, CGA, UCU, UAG 여기까지 가네. 그죠? UAG가 종결이니까. 아미노산 서열을 보면은 AUG, 메사이오닌, CCU, 프롤린, AAA, 라이신, UCU, 뭐니? UCU, 세린, UCU가 세린, GAC가 아스파트산, GAC가 아스파트산, CGA가 아르지닌, CGA가 아르지닌, UCU가 세린, 그리고 AUG 종결이네. 자, 요렇게 서열이 요렇게 되죠. 자, 또 염기서열이 하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니지만 얘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죠? 확 바뀌어버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하면 살짝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염기서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단백질이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5번 볼게요. 이 DNA 사슬 나의 18번째 염기 T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C로 변화되었다. 코돈표를 참고하여 예상되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쓰세요.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다, 얘입니다. 얘가 뭘로 변했다? C로 변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얘가 이제 바뀐 거지. 얘가 이제 여기에 상보적인 사열로 바뀌니까 요 A가 C의 상보적인 거 구한인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번역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AUG 나왔네요. AUG부터 3개씩. 자, 여기선 A로 읽어 말고 이제 AAG로 읽어야지. GUC, 그 다음 UGA까지. UGA는 종결이죠. 자, AUG는 메사이오닌입니다. CCU는 프롤린이고요. AAA가 아니라 이제 AAG를 읽어야지. 근데 AAG는 라이신이죠. 그 다음에 GUC를 보면은 GUC는 팔린. 뭐 변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봤더니 기존의 아미노산과 서열이 똑같네. 단백질은 변하지 않았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전까지는 염기서열 돌연변이가 하나 잘못되면은, 즉 하나가 싹 바뀌면은 진짜 아미노산 배열 자체가 이제 달라져 버리는 그런 거를 봤죠.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 사실 이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돈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즉 중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AAG와 AAA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효과가 돌연변이는 실제 일어났죠. 염기서열이 바뀌었으니까 돌연변이는 일어났지만 돌연변이 효과는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위 D인 사실 나의 23번째 염기 주위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A로 변화되었다. 포덤표를 참고해서 예상되는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서열을 쓰세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야. 23, 얘입니다. 자, 얘가, G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A가 되었다. 자, 그럼 뭐가 바뀌었냐? 메신저 RNA 이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스물셋.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C는 이제 A의 상보적인 거 메신저 RNA니까 유라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서열을 쓰세요. 자, 읽어 나갑시다.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합니다. AUG 만났죠? 여기서부터. 자, 이제는 CCU가 아니라 UCU를 읽어야죠. UCU 이렇게. UCU를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AA, GUC, 그 다음에 UGA 이렇게 여기서 종결이 될 거예요. AUG는 메사이오닌이고요. UCU는 뭡니까? UCU는 셀린이네요. AAA는 라이신이고요. GUC는 발린이네요. 변한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얘랑 바뀐 게 뭡니까? 바로 요렇게 얘네가 차이가 났죠. 자, 얘는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아미노산 딱 하나 바뀌었으니까 좀 뭐랄까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염기 서열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본 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코돈표를 보고 요거를 연습했고,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염기 서열이 바뀌니까, 즉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가 변하니까 아미노산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요 하나만 싹싹 체킹이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돌연변이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 유전암호 번역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돌연변이가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바뀌었는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입니다. 돌연변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드는 게 바로 경형적혈구 빈혈증 또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불리는 질환이에요. 요거는 유전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어요. 근데 저쪽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쪽에는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재범쌤이랑 같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게 정상 적혈구 모양이고 얘가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형 적혈구, 난모양 적혈구예요. 자, 모양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쵸? 완전히 변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여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이제 길다랗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잘못하다가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조직으로 제대로 못 가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딱 하나의 염기 서열과 딱 하나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세포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니까 우리 몸의 형질, 즉 형태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자, 염기서열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서열의 변화를 의미한다. DNA 염기서열이 변화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전사되어 나오는 RNA 염기서열도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이때 이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RNA가 메신저 RNA라 했죠. 메신저 RNA 염기서열의 변화는 곧 뭐다? 코돈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코돈이 변화하면은 뭐가 변화하겠어?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겠지. 왜?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바뀔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럴 수는 있어요. 아미노산 서열이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멀쩡한 거지. 돌연변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냥 정상적인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염기서열 돌연변이라서 아미노산 서열이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과 다른 모양과 다른 성질의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고, 요거 하나 때문에, 염기서열 변화 때문에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하나만 치환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된다? 단백질이 구조 변화를 확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병에 걸린다.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비정상이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유전병,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게 질환이 바로 암입니다. 암. 네. 이제 우리 몸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에 가면 세포주기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제 세포 분열과 즉 간기와 세포 분열을 왔다 갔다 하는 요 세포 주기를 볼 건데, 그 시스템이 유전자 하나 때문에, 저 돌연변이 때문에 그 시스템이 고장 나게 돼서 무작정 세포 분열만 하는 걸 우리는 암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염기서열 돌연변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려운 파트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